대한민국 국민에게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이 함부로 아무 사유 없이 이렇게 사유화하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노려주세요. 네, 신동욱 위원님께서는 이 국회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국회에 등원을 하셨는데요. 국회법을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나경원 의원님도 참여하셔서 이와 같은 법을 만들었는데요. 국회법 제145조에 위원장은 질서와 경호를 해야 될 책무가 있고 회의의 질서 유지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회 경위는 이런 소란을 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국감을 방해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체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신동욱 의원님 고함 지르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으세요. 조배숙 의원님도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님은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시나요? 네, 위원장의 질서 유지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법 제145조 2항에는 전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 제가 여러 차례 정중하게 경고를 드렸고 또 회의 진행 국감을 방해하지 말도록 주의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자, 더 이상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국감 진행을 방해받은 이 상황에서는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를 왜곡시켜가지고 정치권에 전달하고 그 국민의힘으로 대표되죠. 그 정치권은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왜곡시켜가지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정적을 죽이게 하는 그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민의힘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 내 친윤 검찰과 협잡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 내에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이 국민의힘 검찰 출신 의원이 그 내용을 왜곡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의 수사 상황이 왜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저렇게 왜곡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지 의도는 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 내의 수사 상황이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장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문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정책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명숙 총리를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에 대한 모해위증 수사를 했고요. 그 수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자 윤석열 총장, 조남관 차장 등이 이문정의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검찰을 옹호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이문정 검사와 대검 감찰부는 그 오보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죠. 어제 나온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이 북부지검장 당시에 이문정 수사에서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친윤 검찰이 이문정 검사를 수사해서 공수처로 넘겼는데 공수처 내의 친윤 검찰이 또다시 국민의힘 쪽에 수사 상황을 왜곡해서 먹잇감으로 제공하고 그것이 또 논란을 일으켜서 지금
멀쩡한 검사를 또 죽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찰하셔야 되지 않나요? 뭐 누가 국민의힘의 이 수사 상황을 왜곡해서 유출했는지 그것이야말로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여지는데요. 내부적으로 감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수처 수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그런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런 식으로 친윤 검찰이 정치권에 왜곡해서 먹잇감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논란을 일으키고 이슈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공수처 내에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감찰해서 그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시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검사는 공수처에서 검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수사관은 공수처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서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답답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70년 동안 윤석열식 검찰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윤석열처럼, 윤석열 한동훈처럼, 그 특수수사처럼 잘 드는 칼처럼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결과를 바로바로 내고 언론에 유출시키고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자를 악마화시키고 그 동력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구속기소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 인생이 파탄이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수사 당시에는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수사에 모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는 그렇게 피의사실을 유출하지 않고 정식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천천히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구속해서 검찰로 넘기셨는데요. 저는 그 과정 전체가 윤석열식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보여드렸다 국민들께. 국민들은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식 수사기관, 수사 권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공수처처럼 천천히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주는 그런 수사기관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저는 그 기로에서 검찰개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과 정치권에서 끝없이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수계에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법원에 의해서 5번에 걸쳐서 수사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수처장님. 6번입니다. 최근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또 한 번 법원에 의해서 우리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내란 수계 혐의를 분명히 죄명에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1월 7일 체포영장이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죄명이 내란이었고요. 1월 17일 체포적부심도 기각이 되었고요. 2025년 1월 19일 구속영장이 중앙지법에 의해서 발부가 됐고,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 중앙지법에 의해서 모두 2개의 법원에 의해서 6번에 걸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은 윤석열이 중앙지법에서 재판으로 무죄가 나거나 공소기각이 나기를 기다리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우리 공수처 수사가 나아갈 방향, 그 다음에 또 그동안 내란 수사에 임했던 우리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공수처 수사가, 기존에 해왔던 특수부 수사보다, 더 나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성과만 내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권력기관 견제, 그 다음에,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우리 공수처의
존리 근거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칭찬 주신 부분 포함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네. 이 기사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윤정 의원님께서도 퇴장.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셨죠? 네. 네, 이런 일들이 많은 또 여러 차례 저희한테도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유의하면서 저희도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찌되었건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는 이 최혜병 관련된 수사와 또 윤석열 체포 관련된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서슬퍼런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이 모두 장악당한 상태에서 그래도 정말 수사기관의 다변화가 얻어낸 성과다. 그리고 태동기에 할 수 있었던 여러 성과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는 또 성장기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법사위 또 이 청문회 당시에 송창진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였습니다. 2부장이었죠. 1년씩이나 수사하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차장 대행을 맡고 난 뒤에 올해 24년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걸 알았다 했어요. 이 송창진 차장 같은 경우는 3차례에 걸쳐서 차장을 맡거든요. 24년 1월 29일부터 3월 3일, 23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 24년 5월 29일부터 7월 29일입니다. 그러면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거 알았으면 이미 1차 차장 대리 시절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장 대리가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여하튼 지금 송 부장의 그 위정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또 처장으로서 제가 뭐 직접 언급하는 거는 좀 다소 네,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작년에 청문회 때도 이종호와 관련된 제가 지금 제보 받았던 거 저도 경찰 또 중앙지검 조사 다 저도 받을 건 다 받았었고요. 경찰에서 다 무혐의 났습니다. 근데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지금 구속된 게 뭡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니 비밀번호 다 알았고 이종호 씨 만났다. 송호정 만났다. 다 진실로 드러났으면 이미 사진까지 나오고 박성훈 배우까지 지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창진 부장과 신모 검사 제가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종호 씨 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미 이종호 관련인들로부터 이미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7월 4일에 녹취록이 제공되고 나서 바로 신모 검사는 즉각 배제됐었는데 송 차장 직무대리는 7월 12일에서야 본인 스스로 이 직무배제 신청을 해서 아웃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이 공수처 수사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월 4일경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신모 검사가 그 이종호 연루된 사실을 알려왔기에 그때 직무 배제 조치를 하면서 그런 사정을 그 우리 결제 라인에 있었던 송 부장한테 그대로 좀 지도부가 알렸으면 또 의원님들이 이런 또 문제 제기를 안 하셨을 텐데 그때 그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신 검사가 이렇게 직무 배제를 요청해 왔다라는 사실을 그때 송 부장한테는 우리가 안 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다들 이상하다 이 수사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송창진 수사 관련돼서 또 여기에 대해서 내사를 하셨는데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위증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처장에게 보고서 냈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랬죠. 그게 이제 그 사임할 무렵 직전에 그런 의견을 기록에 붙여놓고 사임한 것은 맞습니다. 24년 10월 27일 의원면직 되기 전까지는 어찌됐건 조사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 2부장이었는데 2부 소속 권검사한테 이걸 재배당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지휘하던 검사가 자기를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부장을.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법 2조 3호 아시죠? 여기에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 불법 행위. 이 특검법 저희가 제정할 때 그래서 이 특검 공수처 검사들도 사실 못 믿어서 이거 넣은 겁니다. 특검 수사 받아주시라고. 저희가 작년에 청문회 때 괜히 쓸데없이 허황된 얘기를 처장님께 여쭤본 게 아니에요. 다 저희도 이상하다 이거 다 제보도 들어 있고
다 문제 있다. 이거 수사 배제해야 된다. 청문회 때 이미 6월 저희가 19일인가 1차 청문회 할 때부터 법사위 처음 개회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처장님께.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뒤에 계신 수사 1부장 나창수 부장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친윤검사 아니시죠? 그냥 구두로 말씀하세요. 친윤검사 아니시죠? 여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 지금 친윤 부장검사 아니시죠? 친윤검사의 정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게 본인의 정체성이니까요. 본인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제가 그냥 여쭤보고 말려고요. 김수환 이 부장님, 본인 친윤검사 아니시죠? 본인의 정체성이 난 친윤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만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 친윤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스스로. 공수처 검사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이대한 사무부장님. 예. 본인 친윤검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네. 이 정도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저는 이런 수사 기록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유출되고 모 법사위원을 통해서 유출되고 이거는 저는 현저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법사위 의결로서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 고발을 해드리겠습니다. 특검에 고발하든 공수처에 고발하든. 그래서 통신영장을 신청하셔서 모 법사위원회 수사기밀 유출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내사는 무조건 바로 진행하시고.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수사 기록은 내부 내통자가 있지 않고서는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직위원에 대한 윤리감사관실 저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발표 자료 보셨죠? 네. 공수처가 청구한 직위원 영장이 기각됐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셨습니까? 저희들 직위원 부장 사건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일부는 또 발부받고 일부는 또 기각된 것도 있는데 수사 상황이라서 저희들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제가 좀 국민들께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직위원 부장은 2월 4일 갤럭시 S10에서 S25 울트라로 오후 3시 29분에 또 S25 울트라에서 S10으로 또 새벽 5시에 누가 핸드폰 새벽 5시에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 S10에서 S25로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 판결 이후에 유흥목소 접대 의혹 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이런 핸드폰을 7번이나 교체하는 유심을 누가 왔다 갔다 7번이나 핸드폰 7번 교체한 사람은 누가 봐도 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여기는 공익 목적으로 나오신 거니까요. 어느 법원에 청구했는지 어느 판사가 어떤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시켰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처장님. 그래야 그 영장 전담 판사도 부담을 느끼고 이 얼마나 엄중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느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그 역사적 심판도 받아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왜 다른 건 아무 설명도 없고 아무 사전 내부도 없이 튀어나옵니까? 네, 신동욱 의원님은 발언 제한과 퇴장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이완규 정인 선서 거부 직후에 위원장의 발언을 방해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께서 주질의 하기 전에 오전 11시경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해서 퇴장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두 번째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동욱 의원 발언 제안에 대해서는 12시 45분경 서영교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는 도중에 서영교 의원께서 내란에 대한 부하 내동 언급은 내동죄는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지요라는 발언에 대해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 신동욱은 법제처장 부하 내동이라니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위원장으로서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신동욱 의원님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 발언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해서 신동욱 의원이 법제처장 부하 내동이 뭐야 부하 내동이 하면서 피감기관에게 고압적으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대한 이 같은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자세는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퇴장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고압적 태도는 어제 민주당이 충분히 했고 법원 감사에서
충분했습니다. 자,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 이선을 백파하세요. 자, 조배숙 의원님. 자, 신동욱 의원님이 계속 위원장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는 등의 발언을 오늘 아마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경위와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 소란 행위에 대해서 체증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방송으로는 제대로 이 소음만 들릴 뿐 정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의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국회 경위와 사무처 직원께서는 정확하게 체증을 해 주십시오. 왜 민주당은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잡는 거예요, 지금? 왜 민주당은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가 먼저 잡는 거예요, 지금? 자, 조배숙 의원님, 자, 진행하겠습니다. 시각을 넣어 주십시오. 자, 조배숙 의원님, 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위원님들은 자당 소속 국감위원님이 발언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시작해야 하므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유, 그걸 왜 뺐습니까? 자, 위원장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발언을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네, 발언 시간에 제 발언 시간에 허가받은 발언 시간에 사전 양해에 따라 7분 시간 내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게 좀 네, 다시 정리됐다. 돌려주세요. 네, 다시 7분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네, 자, 정리.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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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배숙 의원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지금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왜 이렇게 항의를 하느냐,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진행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위원장님 진행하시는 걸 보면은 저희들이 너무 불공정합니다. 공정하게 하시면 저쪽도 아까 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게 공정한 게 아니죠. 아까 김용민 의원님한테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한번 신청했을 때 한번 주셨으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은 위원장님- 다 경위가 있습니다. 송석준 아니, 의원님이 그리고- 사실에 근거하지 잠깐만요. 않은 제가 지금 얘기하고 다 있습니다. 아시는 사실과 다른 위원장님, 말씀을 하시기 위원장님 때문에 제가 지금 발언하고 네, 있습니다. 그것에 위원장님, 대응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제가 네, 드리는 것이 아니 잠깐 제 시간에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을 좀 끝까지 제 말을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아니 의사진행 발언을 안 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하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공정하게만 하시면 이게 아무 문제될 일이 없고 그리고 또 각자 당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좀 다른 의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멘트 하나하나마다 이게 코멘트를 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시고 하니까 이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마무리 좀 될 때 신동욱 의원님한테 좀 발언 기회를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공수처장님. 네. 네. 지난번에 보니까 압수수색이 됐어요. 그죠? 예, 보니까 지금 뭐 입건이 되셨더라고요. 예. 근데 뭐 때문에 입건이 되셨나요? 그 우리 송모 부장의 위증 고발 사건이 좀 그 늦게 처리된 거 관련돼 가지고 아니, 문제 지금 삼은 것으로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검에 통보가 안 돼서 그 직무유기권으로 됐는데
언제까지 통보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지금 법 규정에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정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이제 발견됐는지 여부도 또 따져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통보 시한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제가, 법 규정을 네, 두고 어쨌든- 해석의 차이로 아마 입건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공수처도 수사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특검도 수사기관인데 어떻게 수사기관끼리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고 입건을 하고 이러는지 저는 그런 부분이 그러나 일반 국민이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아주 더군다나 그 공수처는 아주 특별한 기관 아닙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이 공수처도 옛날에는 그나마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데 이렇게 또 압수수색이 됨으로써 또 이렇게 수사할 수 있는 또 과오를 범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다. 이런 인식이 국민들한테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 저는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은 잘 처리를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공수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실적이 없다. 총 6번 기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지금 예산 쓴 거 그리고 또 PT를 좀 띄워줘 보세요. 예산 쓴 거랄지 그리고 또 3년간 국내 출장 횟수를 보세요. 연평균 2,133건을 갔어요. 그리고 또 국내 출장비 5억 얼마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해외 출장비. 근데 해외 출장에서 밀리폴 보안 박람회, UN 마약범죄 사무소까지 갔는데 공수처에서 마약범죄까지 합니까? 저거는 1기 때 그 지출된 예산으로 보이는데 제가 관여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처장님 계실 때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단 말이죠. 그 과거에 분명히 간 건 간 거니까 공수처 일이니까. 자, 그다음에 지금 통신조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공수처 출범 이후에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지금 4년간 총 12,022건이나 됐어요. 그죠? 알고 계시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다 이렇게 되니까 입장문을 통해서 과거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최근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빚게 돼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이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적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참 4년간 12,000건에 달하는 통신조회 요청을 했다. 참 이게 부분이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별 실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위공직자 범죄의 어떤 특수성, 건수로 이렇게 많다 적다 이렇게 단순 우리 검찰청 사건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위원님께서 좀 더 네. 잘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경청하고 네, 우리가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수사가 될 수 네, 있도록 네, 그다음에 됐습니다. 인권 침해가 없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늘 반성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법이 하나가 개정안이 지금 올라온 게 있습니다.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께서 작년 10월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이제 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요청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법원 영장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이 있어요. 요거는 법원 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서 보면은 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보면은 단순하게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같은 이런 수준을 넘어서 이
뭐가 문제냐면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영장이 없이 그냥 국회에서 의결하면 돼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다수당 민주당의 얘기가 민주당이 어떤 맘만 먹으면 민감한 통신으로 사실상 이 추적 감찰 중으로 전환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제출하신 입법안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지금 뭐 어떤 취지를 뭐 평가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나중에 제가 답변 드리면 됩니다. 네. 김 위원장님, 발언권 돌려주세요. 제 발언권은 위원장님이 저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 유권자에게 받은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받은 것입니다. 위원장이 함부로 아무 사유 없이 이렇게 사유하는 것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발언권 돌려주세요. 네, 신동욱 위원님께서는 이 국회법이 제정된 이후에 지금 국회에 등원을 하셨는데요. 국회법을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나경원 의원님도 참여하셔서 이와 같은 법을 만들었는데요. 국회법 제145조에 위원장은 질서와 경호를 해야 될 책무가 있고 회의의 질서 유지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회 경위는 이런 소란을 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서도 국감을 방해하는 위원님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힐 수 있도록 체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신동욱 의원님 고함 지르지 마시고 제자리에 앉으세요. 조배숙 의원님도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의원님은 여러 차례 고함을 지르시나요? 네, 위원장의 질서 유지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회법 제145조 2항에는 전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의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고 제가 여러 차례 정중하게 경고를 드렸고 또 회의 진행 국감을 방해하지 말도록 주의를 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자, 더 이상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국감 진행을 방해받은 이 상황에서는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를 왜곡시켜가지고 정치권에 전달하고 그 국민의힘으로 대표되죠. 그 정치권은 국민의힘에서 그것을 왜곡시켜가지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그리고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정적을 죽이게 하는 그런 수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됐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국민의힘 검찰 출신 의원들이 검찰 내 친윤 검찰과 협잡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수처 내에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서 그 내용이 국민의힘 검찰 출신 의원이 그 내용을 왜곡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의 수사 상황이 왜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저렇게 왜곡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지 의도는 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공수처 내의 수사 상황이 정치권의 먹잇감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공수처장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문정 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정책 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한명숙 총리를 수사했던 엄희준 검사에 대한 모해위증 수사를 했고요. 그 수사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자 윤석열 총장, 조남관 차장 등이 이문정의 수사권을 박탈시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윤석열 검찰을 옹호하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임은정 검사와 대검 감찰부는 그 오보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로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를 했죠. 어제 나온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검사장이 북부지검장 당시에 임은정 수사에서 공수처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친윤 검찰이 임은정 검사를 수사해서 공수처로 넘겼는데 공수처 내의 친윤 검찰이 또다시 국민의힘 쪽에 수사 상황을 왜곡해서 먹잇감으로 제공하고 그것이 또 논란을 일으켜서 지금 멀쩡한 검사를 또 죽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수사 상황 유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감찰하셔야 되지 않나요? 누가 국민의힘에 이 수사 상황을 왜곡해서 유출했는지 그것이야말로 공무상 비밀 누설로 보여지는데요. 내부적으로 감찰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공수처 수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가면서 수사를 하겠습니다. 그 사건에 있어서 그런 또 공무상 비밀 누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윤석열 정권 내내 이재명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그런 식으로 친윤 검찰이 정치권에 왜곡해서 먹잇감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검찰 출신이 논란을 일으키고 이슈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이런 일이 지금 공수처 내에 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반드시 감찰해서 그 감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시고 국민들께 그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검사는 공수처에서 검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수사관은 공수처 내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서 수사할 자격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답답하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난 70년 동안 윤석열식 검찰에 길들여진 국민들이 윤석열 한동훈처럼 그 특수수사처럼 잘 드는 칼처럼 계속해서 수사와 기소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둘러서 결과를 바로바로 내고 언론에 유출시키고 압수수색 단계에서 피의자를 악마화시키고 그 동력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나중에 구속기소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 인생이 파탄이 나더라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 수사 당시에는 모두가 열광하는 그런 수사에 모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수처는 그렇게 피의 사실을 유출하지 않고 정식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천천히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구속해서 검찰로 넘기셨는데요. 저는 그 과정 전체가 윤석열식 검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보여드렸다 국민들께. 국민들은 그럼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윤석열식 수사기관, 수사 권력을 인정해 줄 것인가. 공수처처럼 천천히 그러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를 신속하게 밝혀주는 그런 수사기관을 우리가 인정할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저는 그 기로에서 검찰개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쪽과 정치권에서 끝없이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수계의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공수처는 수사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수처는 법원에 의해서 5번에 걸쳐서 수사권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수처장님. 6번입니다. 최근에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또 한 번 법원에 의해서 우리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것이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3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서 내란 수계 혐의를 분명히 죄명에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리고 1월 7일 체포영장이 다시 연장이 되었습니다. 죄명이 내란이었고요. 1월 17일 체포적부심도 기각이 되었고요. 2025년 1월 19일 구속영장이 중앙지법에 의해서 발부가 됐고,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 중앙지법에 의해서 모두 2개의 법원에 의해서 6번에 걸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공수처에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우리 공수처 수사가 나아갈 방향, 그 다음에 또 그동안 내란 수사에 임했던 우리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그 말씀해 주신 대로 공수처 수사가, 기존에 해왔던 특수부 수사보다, 더 나은, 어쨌든 그 과정에서, 어떤, 성과만 내는 그런 수사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권력기관 견제, 그 다음에, 부패 없는 공직 사회를 만든다는 그런 우리 공수처의 존립 근거를 위해서 의원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 칭찬 주신 부분 포함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네. 이 기사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윤정 의원님께서도 퇴장.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셨죠? 네. 네, 이런 일들이 많은 또 여러 차례 저희한테도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유의하면서 저희도 좀 질문 드리겠는데요. 어찌되었건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저는 이 최혜병 관련된 수사와 또 윤석열 체포 관련된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서슬퍼런 그 당시에 검찰과 경찰이 모두 장악당한 상태에서 그래도 정말 수사기관의 다변화가 얻어낸 성과다. 그리고 태동기에 할 수 있었던 여러 성과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는 또 성장기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법사위 또 이 청문회 당시에 송창진 당시 공수처 차장 직무대리였습니다. 2부장이었죠. 1년씩이나 수사하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차장 대행을 맡고 난 뒤에 올해 24년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된 걸 알았다 했어요. 이 송창진 차장 같은 경우는 3차례에 걸쳐서 차장을 맡거든요. 24년 1월 29일부터 3월 3일, 23년 3월 20일부터 5월 20일, 24년 5월 29일부터 7월 29일입니다. 그러면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걸 알았으면 이미 1차 차장 대리 시절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차장 대리가 사실상 대부분의 수사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죠. 여하튼 지금 송 부장의 그 위정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또 처장으로서 제가 뭐 직접 언급하는 거는 좀 다소 네,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작년에 청문회 때도 이정호와 관련된 제가 지금 제보 받았던 거 저도 경찰 또 중앙지검 조사 다 저도 받을 건 다 받았었고요. 경찰에서 다 무혐의 났습니다. 근데 다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임성근 사단장 지금 구속된 게 뭡니까? 핸드폰 비밀번호 기억 안 난다니 비밀번호 다 알았고 이종호 씨 만났다. 송호정 만났다. 다 진실로 드러났으면 이미 사진까지 나오고 박성훈 배우까지 지금 진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송창진 부장과 신모 검사 제가 실명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종호 씨 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미 이종호 관련인들로부터 이미 저도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7월 4일에 녹취록이 제공되고 나서 바로 신모 검사는 즉각 배제됐었는데 송 차장 직무대리는 7월 12일에서야 본인 스스로 이 직무배제 신청을 해서 아웃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누가 이 공수처 수사 과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7월 4일경으로 기억하는데 우리 신모 검사가 그 이종호 연루된 사실을 알려왔기에 그때 직무 배제 조치를 하면서 그런 사정을 그 우리 결제 라인에 있었던 송 부장한테 그대로 좀 지도부가 알렸으면 또 의원님들이 이런 또 문제 제기를 안 하셨을 텐데 그때 그 저희들이 그런 것을 공식 라인을 통해 가지고 신 검사가 이렇게 직무 배제를 요청해 왔다라는 사실을 그때 송 부장한테는 우리가 안 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다들 이상하다 이 수사 이게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이 송창진 수사 관련돼서 또 여기에 대해서 내사를 하셨는데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위증죄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처장에게 보고서 냈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랬죠. 그게 이제 그 사임할 무렵 직전에 그런 의견을 기록에 붙여놓고 사임한 것은 맞습니다. 24년 10월 27일 의원면직 되기 전까지는 어찌됐건 조사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수사 2부장이었는데 2부 소속
권검사한테 이걸 재배당을 했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지휘하던 검사가 자기를 어떻게 수사하겠습니까? 부장을.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특검법 2조 3호 아시죠? 여기에 특검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관련 불법 행위. 이 특검법 저희가 제정할 때 그래서 이 특검 공수처 검사들도 사실 못 믿어서 이거 넣은 겁니다. 특검 수사 받아주시라고. 저희가 작년에 청문회 때 괜히 쓸데없이 허황된 얘기를 처장님께 여쭤본 게 아니에요. 다 저희도 이상하다 이거 다 제보도 들어 있고 다 문제 있다. 수사 배제해야 된다. 청문회 때 이미 6월 저희가 19일인가 1차 청문회 할 때부터 법사위 처음 개회할 때부터 얘기했어요. 처장님께. 그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뒤에 계신 수사 1부장 나창수 부장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친윤검사 아니시죠? 그냥 구두로 말씀하세요. 친윤검사 아니시죠? 여기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과 같은 지금 친윤 부장검사는 아니시죠? 친윤검사의 정의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게 본인의 정체성이니까요. 뭐 본인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냥 그렇게 제가 그냥 여쭤보고 말려고요. 김수환 이 부장님, 본인 친윤검사 아니시죠? 본인의 정체성이 난 친윤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고만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다른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 친윤검사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스스로 공수처 검사다라고 생각하시죠? 예, 이대한 3부장님, 예. 본인 친윤검사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네, 이 정도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방금 저는 이런 수사 기록들이 지금 대외적으로 유출되고 모 법사위원을 통해서 유출되고 이거는 저는 현저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요. 필요하다면 법사위 의결로서 수사기밀 유출에 대해서 고발을 해드리겠습니다. 특검에 고발하든 공수처에 고발하든. 그래서 통신영장을 신청하셔서 모 법사위원회 수사기밀 유출에 따른 수사를 진행해 주십시오. 내사는 무조건 바로 진행하시고. 제가 보기엔 그 정도 수사 기록은 내부 내통자가 있지 않고서는 유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장님?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직위원에 대한 윤리감사관실 저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발표 자료 보셨죠? 네. 공수처가 청구한 직위원 영장이 기각됐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하셨습니까? 저희들 지기현 부장 사건 관련해서 영장을 청구해서 일부는 또 발부받고 일부는 또 기각된 것도 있는데 뭐 수사 상황이라서 저희들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예. 제가 좀 국민들께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 말씀드리는데요. 직위원 부장은 2월 4일 갤럭시 S10에서 S25 울트라로 오후 3시 29분에 또 S25 울트라에서 S10으로 또 새벽 5시에 누가 핸드폰 새벽 5시에 그걸 교체하는지 모르겠는데 S10에서 S25로 그리고 구속 취소 결정 판결 이후에 유흥목소 접대 의혹 제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핸드폰을 교체했습니다. 이런 핸드폰을 7번이나 교체하는 유심을 누가 왔다 갔다 7번이나 핸드폰 7번 교체하는 사람은 누가 봐도 범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여기는 국익 목적으로 나오신 거니까요. 어느 법원에 청구했는지 어느 판사가 어떤 영장 전담 판사가 기각시켰는지 공개해 주십시오, 처장님. 그래야 그 영장 전담 판사도 부담을 느끼고 이 얼마나 엄중한 수사에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느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겁니다. 그 역사적 심판도 받아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왜 바람건 아무 설명도 없고 아무 사전 예고도 없이 표현했습니까? 네, 신동욱 의원님은 발언 제한과 퇴장 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이완규 정인 선서 거부 직후에 위원장의 발언을 방해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발언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사전에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서영교 위원께서 주질의하기 전에 오전 11시경 회의 진행을 계속 방해해서 퇴장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두 번째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동욱 의원 발언 제안에 대해서는 12시 45분경 서영교 위원께서 보충 질의하는 도중에 서영교 의원께서 내란에 대한 부하 내동 언급은 내동죄는 국회의원도 예외가 아니지요라는 발언에 대해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에 대해서 신동욱은 법제처장 부하내동이라니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위원장으로서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신동욱 의원님에 대해서 국회법에 따라 발언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해서 신동욱 의원이 법제처장 부하내동이 뭐야 부하내동이 하면서 피감기관에게 고압적으로 위협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위원장은 피감기관에 대한 이 같은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자세는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퇴장 조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고압적 태도는 어제 민주당이 충분히 했고 법원 감사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자,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 이성을 되찾으세요. 자, 조배숙 의원님. 자, 신동욱 의원님이 계속 위원장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는 등의 발언을 오늘 아마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 경위와 사무처 직원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이 소란 행위에 대해서 체증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방송으로는 제대로 이 소음만 들릴 뿐 정확하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행위의 책임 소재를 정확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국회 경위와 사무처 직원께서는 정확하게 체증을 해 주십시오. 왜 민주당은 안 하고 우리가 먼저 잡는 거예요 지금? 왜 민주당에서 한마디도 못하면서 우리가 먼저 잡는 거예요 지금? 자, 조배숙 의원님, 자, 진행하겠습니다. 시각을 넣어 주십시오. 자, 조배숙 의원님, 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위원님들은 자당 소속 국감위원님이 발언 허가를 얻어서 발언을 시작해야 하므로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장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발언을 정리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아니요. 다른 위원님들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발언 시간에 제 발언 시간에 허가받은 발언 시간에 사전 양해에 따라 7분 시간 내에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님이 부탁드립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이게 좀 네, 다시 정확하게- 돌려주세요. 네, 다시 7분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네, 자, 네, 시작해 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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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자. 조배숙 의원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